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3월에 시행된 재임관리사 세무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조세의 분류 기준과 구분 및 조세 항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세권자, 국세, 법인세,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1번이 틀렸고요.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맞습니다. 2번 독립된 세원, 독립세, 부법인세, 부가가치세 맞고요. 부가세, 교육세 맞습니다.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 종가세, 부가가치세 맞고요. 공량세, 주정에 대한 주수세 맞습니다. 4번 조세 분함의 전가 여부,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맞고요.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지방세인 거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회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본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즉 비속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그 밖의 사용인은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42번 정답, 2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3번 다음 중 국세부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다 맞습니다. 2번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정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 맞습니다. 3번 조세 감면 사후 관리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원칙이 맞습니다. 4번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를 국채와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고요. 조세 평등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43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네, 4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복 제기할 수 없어요. 2번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아니고 90일입니다. 네, 3번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4번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결정통지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0일 아니고 90일입니다. 네, 그래서 44번 정답, 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미완료소득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용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게 추가하여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상호주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적용 대상 법인이다. 맞습니다. 3번 미완료소득에서 차교환류 적립금, 2월 된 초과 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미완료소득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거가 이제 10%가 아니고요. 20%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초과 환류액 발생 시 그 다음 두 개의 사업연도 동안 미완료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45번, 5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46번, 6번 다음 세무조정 사항 중 소득처분의 기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업무용수연장 관련 비용 중 업무 미사용 금액. 이거 이제 상여 처리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3번 대손중납금 한도 초과액 유보입니다. 4번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 이거는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그래서 46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47번 다음은 3일에 24기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는 항목이다. 자료에 의하여 입금 불산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은 없다. 채무면제액 100만원 2월 결손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송금 산입하셔야 됩니다. 입금 산입하셔야 됩니다. 입금 산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세, 거은합금, 환급금, 이자. 이거 이제 입금 불산입이죠. 200이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된 금액에 환입액, 입금 산입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산의 임대료 400만원 입금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0만원이네요. 47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48번 다음 중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대표적인 송금 불산입이죠. 2번 국세 장제 징수로 인한 강제 징수비.
당연히 송금불산입니다. 3번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 네, 송금불산이 맞고요. 4번 본사건물 재산세 송금불산이 송금 산입해야죠. 그래서 48번 정답 4번입니다. 네, 49번 3일은 24기 초에 대표이사 업무용수원차 5천만원에 취득하고 업무조정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당 업무용수원차에 관련된 다음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해당 세무조정의 결과 24기 사업연도에 송금불산이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 내역 감가상각비 1000만원, 자력유지비 500만원, 은행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감가상각비 15인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회사 상각 금액이니까 회사가 네,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 한도는 5천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 5년이거든요. 그럼 1000만원이죠. 네, 그래서 상각 부인액은 없습니다. 0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업무 미사용 금액 계산하셔야 되는데 업무 미사용 금액 계산하셔야 되는데 저희 1500이죠. 1500입니다. 1500. 네. 그 다음에 업무 사용 비율이 100%예요. 그래서 미사용 금액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 사용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데요. 이제 1000만원인데 저희가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1000만원에서 800만원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 되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네, 49번 정답 2번이었네요. 50번 다음은 3일건설의 24기 공사 내역이다. 제시된 공사에 대하여 회사가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은 공사기간이 24년 9월 1일부터 26년 1월 10일이고 도금액이 150억이고 24년 공사비가 40억이고 총공사 예정비가 100억이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완성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건설은 무조건 진행 기준으로 이제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2024년 공사비 40억이죠. 이거 송금 산입하셔야 됩니다. 송금 산입 40억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입금 산입 60억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게 저희가 총 공사 예정비가 100억인데 40% 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억 곱하기 0.4 계산하면 60억이거든요. 그래서 입금 산입 60억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50번 정답은 1번이었네요. 네, 그 다음에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화기 및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 그 주변기기 포함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비로 해당하면 이를 송금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2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일법 계산 시 상각률 산정에는 잔존가액을 5%로 하여 상각률을 산정한다. 맞습니다. 3번 자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그 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시부인 계산 가정을 그치지 않고 전에 송금을 인정한다. 100만원 이하라면 원래는 송금을 인정을 하는데 개시를 위한 거죠. 그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시 안 되고요. 확장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송금 불산입합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51번 정답 3번입니다. 4번 광어권에 대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광어권은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네, 52번 3일 법인세를 감면 면제받는 법인이 아니면 한국제도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관련 자료이다.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얼마나 변동되는가 다음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세무표시는 시은 부족액임. 네, 건물 보면요. 정기의 시부인가 된 게 100, 올해가 120, 단기상각 범위액이 200. 그러면은 저희 송금 산이 80 하셔야겠죠? 작년에 15일인 거요. 한도가 200이니까 송금 산입하고요. 송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에 정기상각 15인액이 100, 올해 160, 범위액이 300. 그러면은 이거는 네, 세무조정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품 15인액이 200, 계상액이 300, 단계상각 범위액이 200. 그러면 이제 100만원을 송금 불산입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100이니까 20이네요. 증가되겠네요. 그쵸?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50은 정답 1번이었고요. 53번
3일 후 국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0억 원 건물을 5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3mm 기부금으로 의지할 금액은 얼마인가? 네, 시가가 10억 원이죠. 이거 정상가에 계산하려면 10억 곱하기 0.7 하시면 됩니다. 그럼 7억이겠죠? 네, 7억짜리를 7억을 5억에 한 거니까 2억이 기부금 의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3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5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2024년부터는 기업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법인 고객이 조직한 이미 단체 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부는 접대비로 본다. 맞습니다. 2번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액은 접대비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3번 법인의 생산품 등으로 접대한 경우 접대비를 시가장부금액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4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접대비로 본다. 아닙니다. 접대비가 아니고 이거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선전비. 참고로 불특정 다수한테 주면 광고 선전비고요. 본인의 고객 특정 다수한테 줬다면 접대비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54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55번. 다음 중 송금불사님 대상이 지급이자와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지급이자에 대한 먼저 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빚이면 채권, 증권의 이자 상당의 기타 사유출 아니고요. 대표자 상여에 해당합니다. 1번 틀렸고 옳은 거죠. 2번 건설자금 이자 배당 아니고요. 유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보건 사상 관련 이자 대표자 상여 기타 사유출입니다. 네네 4번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맞습니다. 그래서 55번 정답 4번이었네요. 56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단기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단기 대손 처리 내역은 없으며 정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일단 한도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한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괄호 1번에 결선상 대손충당금 내역이 있고요. 괄호 2번에 단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가액이 있는데요. 이거 곱하기 맥스 1% 0% 그럼 1% 있죠? 그러면 2천만원 듭니다. 그러면 한도에 저희가 기말에 3천 이잖아요. 그래서 3천에서 2천 빼서 1000만원인 거 해당할 수 알 수 있네요. 그래서 56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57번 다음 중 준비금 및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약 환급금 전비금은 증권회사가 설정 대상이다. 보험회사가 설정 대상입니다. 틀렸고요.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은 조세등록 제한법에 근거하고 있다. 조특법이 아니고 법인세법입니다. 3번 준비금은 송금에 산입한 후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계하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입하거나 상계하는 연도에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맞습니다. 57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복구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총금으로 인정되는 충당금으로 열거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복구충당금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57번 정답 3번입니다. 58번 다음 3일의 거래 중 법인세법상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 대상이 것은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라면은 내 손해 그래서 남의 이익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서 남의 이익을 봐야 돼요. 네, 1번 직원이 김삼일 씨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단 김삼일 씨는 지배주의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네, 직원한테 사택 무상 제공한 거 부당이익계산분이 아니고요. 2번 임원 김용산 씨에게 시가 8억 원의 기계장치를 9억 원에 양도하였다. 제 손해가 아니에요. 그쵸? 8억짜리를 9억 원에 주잖아요. 그럼 제 손해 제가 이익을 받죠. 그래서 아닙니다. 다음에 3번 대표이사 김서울 씨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억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58번 정답 3번인데요. 대여 있잖아요. 업무와 관련 없이 그래서 네, 제 손해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대주주인 김마포 씨로부터 토지를 1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였다. 네, 제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58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59번 다음 중 근데 이제 제 손해라는 말이 법인 입장에서 내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58번 정답 3번이었고요.
59번. 다음 중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계 계산과 관련하여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 부장, 내국법인에 24년에 발생한 개성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죠? 15년입니다. 네, 이 과장. 연금이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는 향후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간 5일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틀렸고요. 3. 박과장. 내국법인이 3년도 중 현재 지분이나 그 밖의 재해로 법소정 자산 총액의 2% 이상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3. 박 차증이 맞습니다. 재해손실 같은 경우 20% 하면은 재해손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최사원 내국법인이 재화를 3만원 부가세 포함해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제출 증명 서류를 출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네, 딱 3만원이면 가산세 납부하네요. 네, 그래서 딱 3만원이면 가산세 납부 안 합니다. 그래서 59번 정답 3번이었네요. 60번. 다음 중 법인세법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 아니고 4개월이죠. 이내에 법인세 과세 표준가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2번 각 사업년도의 기간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돼요. 3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중소기업은 3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아닌데요. 1개월이고요. 중소기업 2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60번 정도 4번이었네요.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정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금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납부와 신고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번. 다음 중 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맞습니다. 2번 이런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전 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한다. 맞습니다. 3번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게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니까 폐업일이 아니고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맞습니다. 네, 6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인 것은 1번 국외에서 받은 배당소득 국내 대리인이 원전 인수한 것은 제외. 국외에서 받았다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2번 비실명 금융소득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3번 국내 금융소득 중 원전 인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4번 출장근 사업자의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62번 정답 2번이었네요. 63번 다음 자료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김삼일씨의 2024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억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3억. 네, 그 다음에 니은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에 대한 급여 4천만원 더해야 됩니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네,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아들의 급여 내비두고요. 정기예금 이자. 네, 이거는 금융소득이죠. 마이너스 쳐야 되고요. 기계장치 처분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입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가원가 중 과태료. 네, 송금 불산입이겠죠. 그래서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3억 더하기 40 빼기 10 더하기 3 계산하면 333 되거든요. 그래서 63번 정답 4번이었네요. 64번 정일품 씨의 2024년 급여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근무기간은 1년이네요. 총 급여액 400 곱하기 12 하셔야겠죠? 그럼 4,80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상여 월 급여액의 400%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1600. 그 다음에 연월차 수당 300 더하고요.
14대 240만원, 월 20만원, 단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면 이거 비과세입니다. 아니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300, 월 25만원,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업을 받는 대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이거 한도가 20만원이라서 5만원, 그러니까 5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만원이거든요. 6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4,800 더하기 1,600 더하기 300 더하기 60만원 계산하면요 6,760만원 구할 수 있거든요. 64번 정도. 그래서 2번입니다. 네, 65번. 다음은 근로자 황정남 씨의 2024년 기초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황정남 씨의 종합과세 대해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과세. 네, 있네요. 슬롯모션 당첨금 당연히 분리과세입니다. 이 시절 게임 강연료 1,000만원. 네, 그러면 여기다가 필요용비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의제 필요용비 하면 돼요. 그러면 0.6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0.4가 과세가 되겠죠. 400이네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사후 처분된 기타 소득 300만원도 네, 종합과세 됩니다. 그래서 400에다 300 더해서 700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65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66번. 거주자 갑의 2024년 종합소득 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4년 종합소득 공개 중 인적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네, 본인 남성 43세 총급액 5천만원, 부친 73세 총급액 400만원 해당하고요. 기본공제 해당하고. 근데 73세니까 경로우대도 되죠. 경로우대. 그 다음에 모친 72세 이것도 경로우대 됩니다. 기본공제 당연히 되고요. 아들 10세 소득 없음. 네, 이것도 기본공제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 기본공제 같은 경우 150이잖아요. 150 곱하기 하나, 둘, 셋, 4명이죠. 네, 4 곱하면 600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친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장애인이다.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는 200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자 우대 100만원씩 2명이니까 200이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없죠. 한부모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래서 800, 1000, 1100. 그래서 1100 입니다. 그래서 66번 정답 4번이네요. 6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그룹수업된 배당소득 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가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습니다. 2번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기장해도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기장세액 공제는 간편정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이제 장부 계산했을 때 이제 적용받는 거죠. 3번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 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간편정부 대상자가 간편정부로 기장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간편정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 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죠? 간편정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기장세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67번 정답 4번이죠. 68번. 다음 중 연말 정산 공제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럽 여행 중 현재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급하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국내에서 치료비 해야지 의료비 세공제 받을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2번 본인을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료 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자동차 리스료를 직불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스료 직불카드 적용받을 수 없어요. 4번 중학생 자녀의 학교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나 교과서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한도가 있긴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68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69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골프 회원권 양도세 맞고요. 2번 가점 주주가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네 양도세 맞고요. 3번 전환사채 이거네요. 네, 전환사채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번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세 맞습니다. 그래서 69번 정답 3번이었네요. 7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득세 중간예납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한다. 네,
기타소득 아니고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중간이답들을 틀렸고요. 2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네, 예정신고 확정신고 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적법하게 원전이 된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근로소득은 원래 확정신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 의무 없고요.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죠. 그래서 70번 정답 3번이었고 4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방법은 추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추계조사 아니고 실질조사입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해야겠죠. 있다면 장부가 있다면요. 그래서 70번 정답 3번이었고요. 71번 다음 주 부가세법에 따라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가가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한다. 일반 소비세입니다. 틀렸고요. 2번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이다. 맞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거래 공제법을 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들렸고요. 4번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가 아니고 영세입니다. 틀렸죠? 네, 71번 정답 2번이었네요. 72번 다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적용 담당자들의 대화 내용 중 옳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 부장,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만 신고해요. 그래서 1년에 2번만 하면 되고요. 예정신고 때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네, 김 부장 틀렸고요. 2차장,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더라도 세금계산은 각 사업장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했죠. 2차장이 정답입니다. 네. 박과장,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는 없으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법정 증빙을 구비한 매입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받을 수 없어요. 영세사업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사원, 사업자란 사업 목적 영리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동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틀렸어요. 사업 목적이 명의이든 병의이든 상관없어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동 용역 공급하면 돼요. 그래서 최사원도 틀렸습니다. 네, 72번 정답 2번이었네요.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그 신청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네. 2번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의 기간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틀렸는데요. 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한다고 이렇게 신고서를 내면요. 그 달까지만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자예요. 네, 그 달까지만. 그래서 73번 정답 3번이 틀렸고요. 4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네. 73번 정답 그래서 한 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맞습니다. 따로 제품에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충전만 하면 그건 사업장이 아니에요. 네. 3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설치 신고를 한 하치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74번 정답 2번이었네요. 7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용인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한 경우. 네, 재화 공급
아니죠. 네, 개인적 공급 아닙니다. 2번 대물 변제 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에 재화를 옮겼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맞습니다. 3번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한 경우 재화를 옮겼습니다. 그럼 재화의 공급이에요. 4번 구입 시 및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외상 판매하는 경우 이것도 재화의 공급 맞습니다. 네, 그래서 75번 정답 1번이었네요. 76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네, 3번 내고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로 한다. 아닙니다. 그 내고 신용장에 의한 거는 그냥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선적일은 그 수출할 때 수출신고 필증이 있다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76번 정답 3번이고요.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76번 정답 3번이었고요. 77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국외에서 이루어지죠. 영세율 맞고요. 2번 국외에서의 용역 공급 국외에서 이루어지죠. 영세율 맞고요. 3번 선박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맞습니다. 4번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재화 국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소비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70번 정답 4번이었고요. 7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 과세자인 3일에 24년 제1기 확정신고 시에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모두 국내 거래이고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하다고 가정함. 4월 11일 제품을 거래처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3개월 후 수령 예정. 그러면 이거 맞고요. 다음에 5월 20일 거래처 운송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파손된 제품 아닙니다. 파손됐죠.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는데 6월 17일 거래관계 개선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무상 제공함. 이거 사업상 증여죠. 시가와 원가 중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시가에다가 네모 표시하고요. 6월 27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이완금으로 받은 금액 이거 재화의 공급 아닙니다. 그래서 80만원 더하기 40만원 계산해서요. 3번이 정답이 되네요. 78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79번 일반 과세자인 용산의 24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 거래이다. 용산의 24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 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1번 가로 1번 법인으로부터 원재료 900만원 부가세 90만원 별도에 구입하고 공급시기로 생계세를 수취하였다. 부가세 90만 가로 2번 비영업용 수용자의 수선비를 지급하고 틀렸죠? 이거 안됩니다. 3번 영업부 직원 회식비로 132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서 132만원에 신용카드 매주전표를 수령하였다. 이거 공제됩니다. 12만원. 4번 광고 선전비에 대하여 공가에 400만원 부가세 별도의 생계세를 수령하였다. 이거 매입 공제됩니다. 그래서 40 더하면요 142만원이네요. 그래서 79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80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가산세와 관련된 자료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연서 발급기한이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연서를 발급한 경우 공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예정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합계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닙니다. 확정신고 시 제출했다며 과세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80번 정답 2번이었고요.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기간 내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습니다. 4번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재금관리사 세무회계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원가관리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